자, 이번에는 절정 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절정에 해당됩니다. 자, 절정은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다 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는 문기의 내적인 갈등이 최고조로 오르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문기가 밥을 두엇을 뜯어가는 맙니다. 도저히 입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문기는요, 어떤 상황이에요? 첫 번째 허물, 남의 돈을, 거스름돈을 그냥 받아서 쓴 것도 마음의 죄책감을 느꼈는데, 그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수만이가 자꾸 이제 협박을 하니까 또 다시 돈을 훔쳐서 해결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큰 죄책감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죄책감. 그래서 밥맛조차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하필 자 학교를 갔는데요. 첫 시간이 수신 시간입니다. 자, 수신 시간을 볼게요. 일제강점기에 배우던 건데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읽어낼 수 있는 단어다, 세모로 표시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도덕 과목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필 그 시간에 배워야 할 주제가 정직이었나 봐요. 자, 근데 내가 지금 보세요. 내가 정직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데다가 도둑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정직에 대해서 수업 내용을 계속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마치 나에게 들리기 위함인 것처럼 마음이 굉장히 부끄러웠다는 거죠. 자, 운동장에 가서도 풀이 없었습니다. 풀이 죽어 있었죠. 기운이 나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아까 내가 겪었던 죄책감. 자, 이 죄책감 다른 말로 하면은 본인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음을 스스로 알고 있죠. 자, 그래서 내적인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날 건들기만 해도 깜짝깜짝 지금 놀라고 있는 부분이죠. 언제나 다름없이 하늘은 맑고 푸르건만. 자, 하늘 볼게요. 이 소설의 제목이죠. 하늘은 맑건만. 자, 보세요. 하늘은 굉장히 맑은데요. 나의 상황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이 하늘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하늘과 달리 어떤 대조적인 문기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기의 심리 상태와는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내 마음과는 달리 하늘은 그저 맑다. 내 마음은 왜 맑지 않아요? 내 마음은 왜 갈등을 일으키고 있나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죠. 거짓말 때문이죠. 그것과 달리 하늘은 너무나 평온한 그 상태를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다. 문기는 어쩐지 그 하늘조차 쳐다보기가 두려워졌다. 자기는 감히 떳떳한 얼굴로 그 하늘을 쳐다볼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본인이 뭘 잘못한지는 충분히 지금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하늘을 떳떳이 볼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언제나처럼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죠. 그런데 누구 한 사람만 그래요? 문기 한 사람만은 어둠과 같이 컴컴하고 무거운 마음에 잠겨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내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갖고 싶은 거는요, 예전의 그 마음,
떳떳이 하늘을 바라다 볼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고 떳떳하게 대할 수 있는 그때 그 마음이 이제 그리운 거예요. 오후 해가 저물었습니다. 자, 소설에서요,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요, 보통은 새로운 사건이 벌어진다. 사건 또는 사건이 어떤 전환되는 계기가 돼요. 이런 것들, 새로운 사건을 예고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시간적인 시간적인 배경이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공간적인 배경이 바뀌면 이러한 기능을 해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문기가 책보를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고 담임선생님 집 앞에 왔습니다. 아까 이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상황이었는데요. 담임선생님 집 앞에 왜 왔을까요? 우리는 이미 책을 읽어서 알죠. 자, 수신 시간을 이제 수업을 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마음의 죄책감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거죠. 내적인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요. 자, 선생님 집에 갔더니요. 학교에서는 달리 굉장히 따뜻한데요. 부드럽고 문기를 잘 대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자백을 결심했죠. 그런데 선생님의 부드러운 태도를 보니까 문기가 차마 내가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고백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말하고자 하면 건너방에 있는 아마도 선생님이 아이로 짐작되는 애가 울어서 이제 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의 부인인 사모님이 들락거리기도 하고, 하필 손님도 오셔고 해서 이런 분주한 상황에서 고백을 자기가 이런 잘못을 지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집 밖에 나오죠. 그랬더니요, 들어가기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복잡하고 무겁고 이런 상황이었죠. 도저히 문기의 약한 어깨로는 지탱하지 못할 무거운 눌림이었다. 이런 죄책감. 자, 걸음은 집을 향해 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마음은 멀어진다. 자, 문기의 심정은 어때요? 지금 집으로 돌아갈 만한 용기가 나지 않죠. 이렇게 작은 아버지와 숙모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자, 장차 집에 가서 숙모가 두려웠고, 대할 숙모가 두렵고, 삼촌이 두려웠고, 더욱이 점순이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집에 가서 내가 잘못한 상대죠. 삼촌과 숙모와 점순이. 내가 거짓말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만날 용기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가고자 하는 이 발걸음과는 달리 점차 다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듯한 심리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기의 마음속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부분이 그런가 찾아내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와 문맥을 읽어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갈등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겉으로 이렇게 문기와 수만이의 갈등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대립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고민들, 이런 것들도 갈등에 포함된다. 근데 이 소설에서는 그 두 가지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대한 전개의 위기, 우리가 지금 절정 배우고 있잖아요. 위기에서는 외적인 갈등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절정에서는 문기 개인의 내적인 갈등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느덧 거리는 삼거리를 지나고 있었고요. 뿡뿡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요. 비켜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눈앞에 자동차가 지금 내가 마음속이 너무 어지럽기 때문에 앞에 오는 차를 지금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문기가 으쓱하고 높은 데로 떨어져서 싶더니 감각 정신을 잃고 말았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문기가 아마도 교통사고가 났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짐작하고 있었죠. 교통사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마지막 우리 마무리할 부분인 것 같아요. 결말. 자, 결말에 이르러서는 어때요? 자,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에서 매듭 지어지는 부분이죠. 자, 얼마나 지났을지 모르는데요. 문기가 어렴풋이 눈을 떴을 때는 자, 전등불이 밝아서 눈이 부시었어요.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들은 생략되었죠. 문기가 눈을 감았다 떴는데요. 자, 삼촌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삼촌이 이제 내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시죠. 삼촌은 너무 걱정이 돼서 지금 조카가 다쳤으니까 이제 긴장돼서 웃지도 않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자, 문기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요. 이제 정신이 어렴풋이 들고 있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으면서도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삼촌은 너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제 문기를 내려다보는 장면이죠. 문기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삼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작은아버지, 그리고 이제 술술 입을 여는 거예요.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해요. 자, 왜 그랬는지를 이야기하죠. 하고 문기는 눈을 감으며 한마디 한마디 똑똑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푸죽한 주인이 1원을 10원으로 알고 거슬러 준 것부터 그 돈을 써버린 것, 그리고 붓장의 돈을 자기가 훔쳐낸 것, 이런 것들을 다 술술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겹겹으로 몸을 싸고 있던 허물이 한꺼번에 다 풀어내리는 듯 하면서 마음속의 어둠도 차차 맑아집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문기는 마음속에서 이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을 드디어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겪고 있던 내적인 갈등이 모두 허물어지고 이제는 갈등이 해소되었다. 내가 맑은 하늘을 쳐다볼 만한 용기조차도 나지 않았잖아요. 내 마음속의 허물 때문에요. 근데 이제 드디어 하늘도 맑아지는 것. 내가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문기는 그 하늘을 이제는 떳떳이 마음껏 쳐다볼 수 있으리라 라고 짐작했습니다. 자, 이야기 스토리 잘 정리되셨나요? 보시면 이야기는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이야기는. 자, 그럼 3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글에 나타난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찾아보도록 하자. 자, 사건이 벌어짐에 따라 문기의 마음 상태가 어떨지를 우리 같이 한번 짐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조금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처음에 고깃간에 가서 거스름돈을 많이 받았을 땐 어땠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어리둥절했겠죠. 이게 무슨 일인가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근데 수만이가 그 돈을 가지고 사고 싶은 것들 다 샀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이제 기대감에 찼겠죠. 쌍안경도 사고 공도 샀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 공을 숨겨놨을 때 삼촌에게 들킬까봐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겠죠. 그리고 나서 자, 본인이 이러면 안 되겠다. 삼촌이 꾸지람을 듣고 나서는 어떻게 삼촌이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서 그 돈을 다시 푸죽한 집 주인에게 돌려주고 쌍안경이나 공을 던져버리죠. 이때 다시 마음의 죄책감을 조금 벗어나겠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이 있었어요. 수만이가 돈을 굉장히 이제 요구하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불편하고. 그런데 결정적으로 수만이 협박에 벗어나기 위해서 붓장의 돈을 훔쳐가요. 정말 갈등이 채 이제 아래로 내려왔겠네요. 그리고 이 점순이를 볼 때까지 마음이 괴로웠겠죠. 자, 점점 여기서는 조금 지워져야 되고 하얀 곡선일 것 같네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마음이 쭉 안 좋아졌다가 최고조로 안 좋아졌다가 삼촌에게 고백하면서
다시 마음 상태가 이렇게 좋아졌겠네요. 이 아랫부분이 좀 갈등을 겪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나와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의 사건은요. 자, 별거 없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갈등의 원인이 뭐였어요? 자, 돈을 다 쓰고 나서 거짓말로 삼촌에게 둘러대면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 갈등의 원인이겠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자, 돈은요, 다시 앞마당에, 부족한 주인의 앞마당에 던져버리고요. 공은 또 던져버리고, 쌍안경도 몰래 내다 버렸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해소된 거겠죠. 자, 나석헌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갈등의 원인은 뭐였어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 수만이의 협박을 이기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돈을 또 훔쳐내고 나서 본인이 굉장히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외적인 갈등인 것 같네요. 자, 해결을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삼촌에게 고백하는 것으로 해결했죠. 평가는 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3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대시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인물의 성격을 찾아봅시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성격을 유추해보도록 합시다. 처음 장면이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문기가 염려 없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라 라고 굉장히 배짱 두둑하게 숙모를 테스트해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돈을 이제 해결하고 나서 공을 다 버리고 났을 때 굉장히 협박하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인물의 성격을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문기는 조금 어때요? 처음에 나쁜 마음을 먹었지만 그렇게 영악하거나 악랄한 아이는 아닌 것 같죠. 우리 요 정도 게임에는 누구나 좀 다 어렸을 때면 이런 돈의 유혹에 조금 넘어가 보지 않나요? 이 친구는 조금 더 문기에 비해서 순박하고요. 마음이 여린 것 같죠. 이러한 캐릭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때요? 자신의 잘못을 또 금세 알아차리는 양심이 있는 성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대조해서 문기는 어때요? 굉장히 대범하죠. 대범하기도 하고요. 영악하죠.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익을 취할 생각만 하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요런 인물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지금 요걸 파악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인물의 성격과 태도 제시 방법.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소설에 있어서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부여해 주나.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간접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 자, 이거 어떤 방법이라고 했나? 같은 말로 보여주기다. 서술자가 직접 나열한다기보다는 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통해서 독자가 그들의 캐릭터가 어떤지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의 캐릭터를 제시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이거와 달리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자,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거는 기억나나요? 자, 그쵸. 말하기 방식. 이거는 인물의 성격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이끌어가고 있는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 이 친구의 캐릭터는 영악하다라든지 순박하다라든지
이렇게 설명해 주는 방법입니다. 요게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여러분. 요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을 때 한 번 더 꼼꼼히 보시고 외워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책을 읽을 때 이 인물의 캐릭터를 다각도로 파악하게 돼요. 이미 초등학교 때 그 전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물의 캐릭터를 파악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입니다. 자,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작품에서 등장인물의 마음속이나 등장인물 간의 외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립과 충돌과 대립이 갈등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 대립과 갈등. 그런데요, 인물의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외부에서 일어난다기도 했어요. 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갈등으로 나누어서 보죠. 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내적인 갈등이다라고 했어요. 반복하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시험 공부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내가 굉장히 지금 만화나 게임이 하고 싶어요. 만화책을 읽고 싶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선생님은 특히 많이 그랬어요. 꼭 시험때가 되면 이렇게 손톱 깎고 싶고요. 방 청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시험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마음의 갈등.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온 마음 안에 어떤 대립과 충돌 이런 것들이 내적인 갈등이고요. 외적인 갈등은 그것이 대립과 충돌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네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 이건 좀 어려울 거예요. 자, 수만이와 일단 문기가 대립한 사건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자연, 운명 중에서요. 그쵸. 이 친구들은요, 특별히 어떤 사상이나 이념, 사회 제도를 가지고 대립한 게 아니죠. 개인의 성격적인 차이, 가치관의 차이에 따른 대립으로 갈등이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은 홍길동 같은 거. 자, 적서차별을 하고 있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맞물려서 대립을 이루고 있을 땐 인물과 사회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인물과 자연과의 갈등은요, 캐스터웨이 영화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는 뭐 아니면 노인과 바다 이 정도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번에 나오면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소설의 구성 단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고요. 자, 위기, 뭐 갈등 최고죠. 이 정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습니다.